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PBR 밴드의 역사적 저점을 보이는 섹터 탑5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의 PBR 밴드를 보면 일단은 종합 화장품의 PBR 밴드를 보면 역사적 저점을 지나고 있고요. LCC 역시 역사적 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섬 화학섬유 쪽 관련돼 있는 석유화학 기업 역시 PBR 밴드로 보면 저점을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판지 기업 역시 역사적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섹터별 주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의 주가 추이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이제 쫙 펼쳐보면 이렇게 100 이하를 보여주는 기업들을 쫙 찾아보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나머지 이제 색조 관련된 기업들은 10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LCC를 보면 LCC 역시 100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작년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만은 원래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섬유 쪽입니다. 화학섬유 쪽도 100을 기준으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해서 대부분 이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골판지 기업을 보겠습니다. 골판지 기업 역시 100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부진한데요. 다만 부진의 바닥이라기보다는 저점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이제 이번 2분기고 2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업 유니버스를 정리해 보면 종합 화장품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을 뽑을 수가 있고요. LCC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섬 쪽은 태강산업과 효성화학, 휴비스를 뽑을 수 있고요. 골판지는 신대양재지, 아세아재지, 테린포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정도 기업을 같이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의 고점은 2021년 상반기에 보여졌고요. 그 이에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 최근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7조 5천억 정도 되고요. PER은 대략 한 56배, PBR은 1.8배, 시가배당률은 0.5% 정도 됩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1분기도 역시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가장 실적이 좋은 게 1분기인데 1분기도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1분기, 2분기 부진하면서 2023년 전체적으로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못한 모습을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의 컨센은 1,900억 나오지만 사실은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반기,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표로 본다면 현재 화장품 수출 금액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수출 금액인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부진하지만 중국인 입국자라든가 면세점 거래액이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 허용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를 보면 대략 정상적인 숫자를 보면 한 50만 명 정도가 대략적으로 이제 정상화라고 이제 본다면 현재 한 2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얘가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되겠다라고 우리가 전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인 방문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현재 부진한 면세점 거래액이 이제 다시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지표의 부진한 모습은 이제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개선될 개연성, 이를 통한 실적의 회복 개연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볼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화학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효성화학은 2021년 상반기에 사나이 주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 상승했고요. 다시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3,10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번 2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1,000억으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2022년에 큰 폭의 적자 마이너스 3,000억, 여기에다가 부채 이자 비용까지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000억이고요. 2023년 역시도 대략 지금 추이로 볼 때는 1,000억에서 그죠? 한 1,000억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고 여기다 이자 비용까지 하면 거의 2,000억 가깝게 당기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기 3분기부터는 조금씩 시장이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효성화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화학 제품의 생산 설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유를 베이스로 한 것은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유사들이 다양한 석유 제품을 뽑아내면 그 중에 하나 나프타이고요. 나프타를 원재료로 해서 다양한 기초유분을 뽑아내는 설비를 NCC라고 합니다. 나프타를
크래킹하는 센터라고 하고요.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제품의 설비입니다. 자, 그리고 석탄을 베이스로 해서 또 석탄에서 나오는 메탄올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기초 유분을 뽑아내는 설비를 CTO, MTO라고 하고요. 중국에 이러한 화학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를 가지고 에탄과 프로판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에탄을 베이스로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이제 ECC, 기초유분을 뽑아내는 거죠. ECC라고 하고 주로 미쿡에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판을 베이스로 해서 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설비를 PDH, PPDH라고 합니다. 효성화학이 가지고 있는 설비가 PPDH이고요. 그래서 효성화학 입장에서는 원재료는 프로판, 주요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성화학의 지표를 보겠습니다. 원재료인 프로판 가격은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판의 스프레드는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부진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하반기부터 실적이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민은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800억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했는데, 영구채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에 있는 성격을 띠는데요. 원금은 갚지 않고 고정 금리의 이자를 갚는 이런 형태인데 영구채 금리가 8%가 넘어요. 그래서 확실히 계속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은 높은 부채 비율, 이에 따른 높은 이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효성화학을 봐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항공을 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보면 2022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9,100억 정도 되고요. PER은 45배 정도. 다만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PER은 한 7배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 배당률은 아직 작년 적자였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이번 1분기도 나쁘지 않았고 2분기도 비수기 치고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또 성수기 들어가면서 점점 실적이 좋지 않겠느냐,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해서 이 부진이 이어졌고, 다만 2023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1,9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한 1,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항공 같은 기업을 볼 때 LCC 쪽에 이제 고민은 뭐냐 하면 거시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90불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또 환율도 최근에 다시 반등하면서 환율도 한 1,300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가의 상승, 환율의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항공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시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우리 화장품을 리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인 방문자 수가 이제 회복되고 단체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에 LCC에 대한 탑승률과 공급성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현재 LCC 탑승률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85에서 한 95 사이. 대략 한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탑승률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공급석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추이들이 이제 앞으로 일정 부분 공급석이 늘어나면서 탑승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일 개연성이 좀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항공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시기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싸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PBR 밴드의 저점인 기업들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싸게 거래되면서 매출과 특히나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 이익이 이제 반등하는 기업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칙 1과 2를 잊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